네, 원장님, 많은 분들이 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요통을 경험하시는데요. 이 요통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원인이 뭔가요? 그렇죠. 우리 요통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80% 이상이 인생에서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죠. 근데 요통이 대부분 환자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고 허리, 당연히 척추 때문에 온다고 알고 계시죠. 물론 그런 경우가 제일 흔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도 네. 내장 장기, 췌장, 전립선, 자궁 이런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근육이 뭉쳐서 올 수도 있고, 그다음 혈관, 대동맥이나 이런 큰 혈관에 문제가 생겨도 요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신적으로 오기도 해요. 히스테리성 요통이나 해서 그런 면이 가급적 발견되는 경우도 있죠. 아, 정신적인 면으로도 온다고요?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요통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지 궁금해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추간판 내장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장증이요? 네. 내장이요? 이 내장이 아니고 네. 내장이란 뜻은 네. 내부에 장애가 생겼다는 뜻인데 우리가 좀 비교적 흔한 병으로 설내장증, 즉 무릎의 내장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무릎에 있는 뼈가 아닌 다른 연부 조직이 손상되는 걸 말하는데 척추에도 내장증이 있는데 척추에 디스크가 있죠. 즉 추간판 내장증 혹은 디스크 내장증인데 디스크도 연골이거든요. 그게 찢어지는 병을 추간판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찢어진다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디스크 형태가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내장증은 디스크 형태가 변함이 없이 쉽게 말하면 균열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스크가 찢어질 수도 있네요. 네. 그러면 추간판 내장증은 어떤 증상을 보여주는 건가요? 이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라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께서 허리가 아프다 이러면 디스크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초기에는 허리가 좀 아플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방사통이라 해서 다리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내장증은 다리 증상이 거의 없고 허리만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근데 허리 아픈 게 몇 가지 또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서서 걸을 때는 허리가 거의 아프지 않아요. 허리 아프면 좀 앉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내장증 환자들은 물론 처음에는 많이 아플 수 있는데 의자든지 특히 바닥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허리가 점점 아파지는 게 특징이고, 또 다른 특징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거나 머리 감을 때 허리를 숙이잖아요. 네. 숙이고 있는 상태가 조금 보통 사람들보다 짧게 지속되다 불구하고 허리가 아픈 게 또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는 허리를 숙이고 있다가 허리를 펼 때, 그때 할머니들처럼 아이고 허리 하면서 잘 안 펴지는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 내장증으로 거의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원에 와서 환자분들이 그 진단을 어떻게 내리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증상이 중요하죠.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네.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 방법은 사실 MRI입니다. 엑스레이나 CT에서는 거의 진단이 되지 않아요. MRI를 보시면은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색깔이 하얀데 이 내장증에 걸린 디스크는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으면은 쉽게 발견이 되는데 MRI가 발명되지 않을 옛날에는 이 병이 진단 자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진단은 안 되는데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원인이 없다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환자 본인은 엄청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간판 이 내장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증상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픈 거예요? 아니면 뭐 점점점 이렇게 나중에 좀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뭐 다치거나 하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추간판 내장증은 다쳐서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네. 두 번째로 오는 경우가 퇴행성이거든요. 퇴행성이라는 게 이제 디스크가 점점 약해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거기에 균열이 오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증상이 서서히 오겠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주된 원인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내장증은 어린 학생들한테 오거든요. 그럼 캔서는 아니죠. 예. 그래서 좀 더 조사해보니 약 2년 전에는 이 주간판 퇴행이 유전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성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제 증상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세월이 가서 치료를 일반적인 치료를 한다 해서 그게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럼 궁금한 게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다치고 그러면은 뭐 약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절로 낫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죠. 우리가 피부가 찢어지거나 뼈가 부러져도 어쨌든 낫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부와 뼈에는 세포가 있거든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해서 치유가 되는데 주간판, 즉 디스크 안에는 세포가 거의 없어요. 즉 찢어지더라도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타이어를 예를 들면 타이어가 조금 구멍이 나면은 떼워야 되는데 안 떼우고 그냥 자꾸 타고 다니다 보면 결국은 많이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도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저절로 뭐 타이어가 자기가 치유가 안 되듯이 디스크도 충격이 자꾸 가고 하면은 그게 이제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이 찢어진 디스크를 떼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그냥 진통주사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개발된 게 디스크 안에다가 약을 넣는 건데 이제 그 보통 약을 넣는 약은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그 호르몬은 염증을 급격하게 이제 빨리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 주사를 하면서 조영제를 같이 넣어서 어느 부분이 찢어지는 거 확인하는 주간판 조영술이라는 검사로 또 진단도 하고 치료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이 찢어진 걸 그냥 두고 증상만 보존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약 10여 년 전에 이 IDT라 해서 디스크 자체를 이제 열로서 고주파를 통해서 열을 올려서 그 찢어진 부분을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떼우고 그 찢어진 부분으로 자라 들어간 신경들, 통증신경 그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경들을 찢어서 없애는 그런 고주파 주간판 열치료술 IDT라는 게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시술을 하고 나서 약 3, 4개월 지나면은 그 신경이 다시 자라나서 통증이 재발된다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2단계 IDT, 타입 2라고 하는 게 나와서 이제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해주고 찢어진 거를 좀 보완하면서 좀 디스크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치료법도 까맣게 된 디스크를 다시 하얗게 바꾼다거나 완전히 디스크를 새 걸로 바꾸는 그런 치료는 아니죠. 그래서 이 시술을 해서 효과를 본다면은 그 이후에 이제 통증이 줄어들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운동은 걷는 것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코어 근육 강화 운동.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운동이 중요하죠. 코어 근육 운동은 일반적으로 슬링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 기구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플라잉 요가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플라잉 요가는 사실 저도 화면에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던데 그렇죠. 플라잉 요가가 이 코어 운동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잉 요가는 손으로 몸을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손 다쳐서 온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사실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플랭크 운동이라고 아마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플랭크 운동이 많은 척추질환뿐 아니라 이 추간판 내장증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추간판 내장증, 탈출증, 뭐 얘기만 들어도 정말 복잡한데, 그러니까 평소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돼. 좀 주의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내장증까지, 탈출증까지 가지 않을 거야. 평소에 어떻게 생활 습관이 중요할까요? 100%안 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네. 그렇지만 그럴 확률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는 우리가 서 있을 때 자기 몸무게의 이제 한 배, 즉 100%의 체중을 받는다고 하면은 고기만 이렇게 딱 숙여도 보통 우리 핸드폰 볼 때 이렇게 많이 숙이잖아요. 그죠? 네. 숙여도 목뿐만 아니고 허리에도 체중의 25% 정도가 더 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은 의자에 앉았을 때가 150%. 그러니까 보통 서 있을 때보다는 50% 정도의 체중이 더 많이 가죠. 그래서 계속 앉아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오히려 디스크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섰다가 이렇게 자세를 변환하기 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면 우리가 모심기 자세, 그런 자세, 숙이는 자세 있잖아요. 그 자세를 취하면 자기 몸무게 5배 정도가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죠. 그러면 디스크가 망가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 허리를 많이 숙이는 동작을 하지 마시고 꼭 숙여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럴 때는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은 무릎을 좀 굽혀서 뭘 짚는다든가 하는 그런 자세 변환이 좀 필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예. 환자분들한테 하지 마세요 하는 자세와 동작은 모심기, 혓바닥 구기 쪽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파투치기. 파투치기는 바닥에서 오래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아, 네. 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제가 그 세 가지 조심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들인데. 네, 역시 중요한 거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시지만 살 빼라고. 네, 네. 당연하죠. 네, 몸무게가 이렇게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